충청남도 대천항에서 1시간. 하늘빛을 담은 푸른 바닷길을 따라가면 마주하게 되는 때묻지 않은 작은 섬 호도. 소박한 풍경의 마을 너머에는 고운 모래가 끝없이 펼쳐진 은백색의 반다령 해변이 자리 잡고 있어 사계절 많은 관광객이 찾는 섬이다. 가을의 길목에선 요즘엔 섬 곳곳에선 자연산 해산물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새끼 고등어를 발견한 관광객들 사이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이때 호기롭게 등장한 세 자매. 야, 바구니 갖고 와, 바구니. 원래 섬 주민들은 잘 잡지 않지만 오늘은 특별히 관광객들을 돕기 위해 나섰는데 고등어 치어댄 이 녀석들 도가내든 쥐나 다름없다 생각했더니 약 올리듯 번번이 잘도 빠져나간다. 고등어 너 얼른 잘 막아야지. 다 도망가잖아. 아유, 오랜만에 하려니까 잘 안 되네. 아우, 너무 빨라요, 얘들이. 9월에서 10월 딱 이맘때 밀물에 밀려 들어왔다 썰물 때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웅덩이에 갇히는 고등어 치어떼들은 잡는 재미도 있지만 특히 부드럽고 고소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이만한 별미가 따로 없다고. 이거 봐. 야, 저 잡아봐, 손으로. 와, 이거 봐라. 많다. 여기도 있다. 우와, 이거 봐. 잡아봐. 옳지. 아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잡아봐, 이렇게. 옳지. 어느새 세 자매의 야무진 손에 속절없이 잡힌 고등어 치어들이 한가득이다. 세 자매가 모두 같은 날 고향인 호도로 귀여를 결심한 건 아니었다. 제일 먼저 섬에 온 건 마지 경자 씨. 팍팍했던 서울살이를 정리하고 고향에서 민박을 운영한 지 올해로 17년째다. 형제들과 살 부딪히며 사는 게 좋아 3년 전 셋째 경숙 씨가 호도에 정착했고 노후를 위해 4개월 전 둘째 경화 씨까지 합류하면서 티격태격 세 자매의 섬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나 밥 안 할 거야, 오늘. 이거 봐. 밥을 안 하면 뭐 먹고 살래? 아니, 오늘은 제일 많이 캐는 사람은 일 안 하기로 해. 그럴까? 누가 많이 캐나 시아버지. 그중 섬에 들어와 민박집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마지 경자 씨와 쇠째 경숙 씨. 여느 민박집과 달리 직접 캐고 잡은 신선한 재료들을 손님상에 올리고 대접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아침부터 분주하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삽시간에 오전 작업이 끝난 상황. 여느 날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가는 세 자매의 발걸음이 가볍다. 많이 캤네? 많이 곱다. 바지락 굵어. 나 한 박쪽에 2개 캤네. 나도 2개 캤어. 2개 캤네. 아이고 힘들다 다 왔네. 너 갈 거야? 응 가야지. 갈 거야? 가야지. 언니 뭐해? 나 언니 좀 도와주고 갈게. 그래 가. 민박을 운영하는 셋째 경숙 씨는 손님 맞이하랴 식사 준비하랴 서둘러 발길을 재촉하는데 아직 섬 생활에 적응 중인 둘째 경화 씨는 급한 일이 없을 터 언니 경자 씨를 돕기 위해 남기로 했다. 그냥 끓여 먹자. 그냥 끓여도 되겠다. 괜찮아. 찌끄럽잖아. 안 찌끄러. 언니 경자 씨가 이렇게 일을 서두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대천 여객선 터미널에서 하루에 2번 들어오는 배 중 오전배가 곧 도착할 시간이기 때문인데 차가 없는 섬 호도에서는 리어커나 사륜 오토바이가 주민들의 자가용이나 마찬가지다. 아슬아슬하게 도착한 경자 씨, 혹시나 손님과 길이 엇갈린 건 아닐까 애가 탄다. 우리 손님이 왔을 텐데. 광천민박 아니세요? 맞아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애기 셋이라. 집이 이거밖에 없어요? 예. 가셔요. 이때 다행히 예약 손님을 용케도 금세 알아본 경자 씨. 이제서야 마음이 놓이는지 얼굴이 금세 밝아졌는데 짐을 싣는 곳에 오늘은 타보고 싶다는 꼬마 손님을 대신 태우고 왔다. 저녁에는 시원해요. 에어컨이 필요 없어요. 여기로 오셔요. 예. 경자 씨 특유의 넉살 좋은 입담과 친근함이야말로
수많은 단골 손님을 만들어낸 17년 민박 운영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다. 간단히 갖고 오셨네. 그러면 네. 올 거라 그래. 네. 여기서 식사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예, 식사도 돼요. 미리 주문해야 되죠. 그렇죠. 한편 오토바이 한 대가 경자신의 앞마당에 들어서는데 바로 남편 종섭 씨다. 매일 새벽 4시면 부지런히 바다로 나가는 남편이 광어, 놀래미, 꽃게 등 싱싱한 고기를 잡아오면 약속이나 한 듯 부부는 나란히 앉아 손질을 시작하는데 17년 동안 해온 일이기 때문에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손발이 척척 맞는다. 발 잡히는 날은 힘도 덜 들고 근데 안 잡히면 엄청 힘들어요. 갓 잡아온 싱싱한 해산물은 그날그날 요리를 해서 손님상에 올라가는데 첫째 경자 씨의 맛깔난 음식 솜씨가 민박 손님들 불러들이는 비밀 무기다. 친정엄마의 손맛을 꼭 빼닮은 첫째 경자 씨는 무슨 요리든 뚝딱하고 만들어내는 금손이다. 식탁에 올라오는 것은 바다에서 직접 잡거나 텃밭에서 키워낸 채소들이 주재료인데 광어회부터 새콤한 파김치, 톤 무침까지 모두 자급자족하고 있다. 진짜 바다는 아니 그럴 때가 있었어? 민박 운영이며 손이 많이 가는 음식까지 모든 일사천리로 해결하는 언니 경자신의 집에 손님들이 붐비는 건 당연지사. 그런데 오늘 바쁜 일선을 거둔다는 명목으로 함께하며 지켜보게 된 동생 경화 씨는 언니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모습이 왠지 멋지고 부럽게 느껴진다. 일단 한번 맛을 보면 손님들이 극찬을 한다는 경자 씨의 간장게장. 짜지 않고 고소한 게장 맛을 잊지 못해 매년 찾아오는 단골 손님이 있을 정도다. 이 간장게장에 진짜 끝내줘요. 나 처음 있을 때 맛있게 하는 거. 나는 껍데기채 안 해요. 껍데기채 하면 간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렇게 그냥 그렇게 맛있구나. 발라먹기도 쉽고. 너무 맛있게 하시더라고요. 간도 맞고 막 오늘 간장게장 나왔는데 진짜였어요. 완전 야분했어, 야분. 토요일. 예, 방 2개 남겨 놓을게요. 그럼 메시지 넣어주셔요. 예, 성함하고. 아이, 그냥 오셔. 우리 집 오셨었다며. 예. 예약이 이제 계속 들어와요, 앞으로. 이제 지금 뭐 19, 20, 12월 달까지 와요, 손님들. 이제 섬에 들어온 지 겨우 4개월이 지났을 뿐인데 자리를 잡고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언니를 보고 있자니 부러우면서도 괜스레 조바심에 불안한 마음마저 드는 동생 경화 씨다. 한바탕 손님들이 다녀간 오후 금세 바닥을 드러내고만 간장게장을 새로 만드는 경자 씨. 그 옆에 경화 씨가 자리를 잡고 앉았다. 소주도 넣어야 되면. 소주 넣으면 곰팡이가 안 나죠. 얼큰한 꽃들은. 기어코 비법 하나를 얻어낸 동생 경화 씨. 만드는 과정만 보고 나면 금방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지켜보고 있자니 자신감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도무지 엄두가 나질 않는 모양이다. 우리 내일 모레 고모 들어오는데 좀 맛있게 좀 담아줘봐. 네가 담아라. 네가 배웠으니까 이제. 우리 신우님들 맛있게 잘 먹어 이거. 그때 해줘 언니가. 뒤늦게 섬 생활을 시작한 동생 경화 씨는 섬에서 농사나 고기만 잡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계속 교류도 할 수 있고 맛있는 음식과 정도 나누며 즐겁고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언니 경자 씨를 통해 알게 된 하루다. 유미 엄마도 언니한테 다 배웠어? 그럼 몇몇에 나한테 다 내가 다 가르쳐줬지. 지금 잘해. 최신식 시설도 아닌데 자꾸만 단골 손님이 늘어나는 데는 첫째 경자 씨의 남편 종섭 씨 역할도 크다. 뱃일은 물론 오후에는 이렇게 밭일까지 거들어주기 때문인데 이젠 늘어난 처가 식구들까지 챙기느라 여념이 없다. 굉장히 많네요, 아버님. 예. 이제 동서들 다 심을 거예요. 처자들 다 심고.
새벽부터 고기 잡으랴 민박 손님 맞이까지 이제 쉴 만도 한데 동생들 위하는 아내 마음을 모를 리 없기에 부지런을 떠는 종섭 씨다. 엉덩이 한번 못 붙이게 바쁜 건 경자 씨도 마찬가지. 여보세요? 예. 민박 손님의 예약 전화다. 그날이요? 그날은 다 방이 다 찼는데요. 예. 그러면 우리 저 광명 내 동생네 있는데 거기로 해드릴까요? 예. 그런데 근처에서 민박을 하는 동생 경숙 씨네로 예약을 받는 언니 경자 씨. 3년 전 힘든 일이라며 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굳이 민박집 운영을 시작한 동생 경숙 씨 내외. 보이지 않게 챙기는 건 언니 경자 씨뿐이다. 늘 손님들로 북적대는 언니 경자 씨네와는 달리 동생 내외가 정성 들여 지어놓은 방을 놀리고 있는 게 영 마음이 쓰였던 모양인데 경숙 씨 부부가 육지 생활을 접고 섬에 들어와 민박을 시작한 지도 3년이 지났다. 두 분도 참 잘 계네요, 이제. 남자들을 다 도와주니까 이제 될 때는. 그런데 손님만큼은 마음처럼 되질 않는다. 오늘은 손님 좀 많나? 예약이 많이 들어왔나? 아니, 오늘은 많지 않고 내일 주말이라 내일 많지. 바람이 며칠 불어가지고. 어저께도 많이 그 예약이 취소됐어.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서 손님도 뜨고. 과거 댄스 스포츠 강사였던 아내 경숙 씨와 기계 수리 관련 사업을 했던 남편 길수 씨. 호도로 들어와 시작한 부부의 민박은 여름 휴가철이나 주말이 성수기인데 그마저도 날씨가 따라주지 않으면 손님 보기가 어렵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손님들이 알아서 찾아와 주었으니 제법 운이 좋은 날이다. 아니 저기 2층에 201호로. 오랜 육지 생활을 했던 것에 비하면 그래도 셋째 경숙 씨는 잘 적응하고 있는 편이다. 뭐해? 반찬 하려고 손님 반찬 해줘야지. 반찬? 이번엔 동생 경숙 씨의 집을 찾은 경화 씨. 가는 것이 있어야 오는 것이 있는 법. 마침 경화 씨보다 먼저 섬에 들어와 정착한 동생 경숙 씨에게 궁금한 것이 많았던 참인데 모처럼 만에 기회가 찾아왔다. 너는 민박 어떻게 시작했어? 나는 민박을 하려고 여기 왔잖아.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언니가 옆에 있으니까 언니가 조금 많이 도와주고. 그래도 나는 좋아. 동생이지만 똑 부러지고 당찬 경숙 씨가 이럴 땐 꼭 언니 같은데 타지에서 살다 가족의 품이 그리워 고향으로 들어온 점도 자매는 꼭 닮았다. 언니 경자 씨네 집에서 10분 거리에 살고 있는 둘째 경화 씨네 부부. 조경회사에 다니던 남편 재영 씨가 평생을 희생만 해온 아내를 위해 4개월 전 처가가 있는 호도로 귀여를 결심하면서 이곳에 터를 잡았고 요샌 텃밭 가꾸는 일에 푹 빠져 있다. 형부는 맛있는 거 심었던데. 근데 이것도 맛있다. 저절로 익어서 그런가? 잘 익었어. 이렇게 익었어. 농사에는 젬병인 두 사람. 첫 시도가 꽤 만족스러운 모양. 둘째 경화 씨 남편 재영 씨는 이참에 제대로 농사를 지어볼 생각이다.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이대로 손 놓고 있다가는 이도저도 안 될 것 같았는지 재영 씨가 서둘러 밭으로 향한다. 이제 마늘밭, 마늘 심을 준비를 하고요. 또 저쪽에는 김장, 채소, 배추, 무 심을 준비하려고 그럽니다. 육지에 살 때는 1년에 한두 번 보는 동서지간이었던 종섭 씨와 재영 씨. 이제는 형님 아우하며 둘도 없는 사이가 됐다. 일하려고? 김장 심을 준비하려고? 준비를 해야지 어떻게. 형님이 잘 가르쳐줘야 돼. 못하는 게 없어 맥가이버라고 불리는 첫째 경자 씨의 남편 종섭 씨가 아닌가. 고추, 옥수수, 참외, 수박, 상추 등 대형 마트나 다름없는 텃밭을 가꾸고 있기에 둘째 경화 씨 남편 재영 씨는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다. 그래서일까?
서툰 솜씨로 이것저것 심어본 작물들이 예상보다 굵직한 열매를 맺어 어느덧 재영신의 텃밭을 채워가고 있다. 괜찮게 잘 됐네. 그래도 가문 데서도. 그리고 이거 귀농해갖고 그 첫 작품이요. 상추를 많이 뜯어먹었고 이제 이거 파하고 저기 도마도 심은 거하고 모종 구분도 못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첫째 경자 씨 남편 종섭 씨 앞에서 텃밭 자랑하는 걸 보니 이젠 제법 농사꾼 태가 난다. 사실 300평이 넘는 텃밭을 가꾸면서 남모르게 속 썩은 일도 참 많았다. 그러나 사내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하지 않겠는가. 둘째 경화 씨 남편 재영 씨는 오늘도 묵묵히 텃밭을 일군다. 어느덧 섬 생활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고 있다. 적적한 시간을 보내던 부부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당신 전화하냐? 네, 전화 받아. 아들이네. 여보세요. 호도에 들어오기 전까지 금지 오겨 품에 끼고 살던 손녀딸이다. 좋아요. 하연아, 마마 먹었어? 왜 아빠가 왜 땡치했대? 하연아, 이제 몇 밤 자면 올 거예요? 저기 뭐야 섬에? 5밤? 5밤 자면 올 거예요? 아 그래요? 서울에서 아들, 며느리, 손주들까지 살 부대끼며 살았던 둘째 경화 씨 부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들 애교에 하루 동안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진다. 우리 하연이 졸렸나 봐. 하연아. 어이구, 할머니도 고마워.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요. 금쪽 같은 손주들을 떼어놓고 처음 호도에 들어왔을 때도 아이들이 눈에 밟혀 잠 못 이룬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는 둘째 경화 씨. 짧은 전화 통화가 끝나면 어김없이 헛헛함이 밀려온다. 서울에 이웃집에 살 때 왔다 갔다 맨날 그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이 떨어져 있으면서 또 애틋하게 그리움도 있을 거고 서로가 지들 또 방학 때 학교 들어가면 방학 때 내려오면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오는 재미도 있잖아. 배 타고 그러게. 그때 생각하고 이제 절대 전화 받으면서 좀 찔끔찔끔 눈물 훔치는 거 안 했으면 좋겠어. 나 그거 보기 싫어. 애틋한 손주들 때문에라도 둘째 경화 씨 부부는 하루빨리 이곳에 자리를 잡고 싶다. 다음 날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새벽. 늘 그래왔듯이 누구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첫째 경자신의 부부다. 그런데 이때 일찍 일어나셨네. 다들 나갔대요? 네. 벌써 다 나갔대. 우리만 안 나가. 다 나갔죠. 얼른 오세요. 늦잠 잤어. 피곤하셨지. 둘째 경화 씨의 남편 재영 씨가 섬에 빨리 잘 정착하기 위해 또 이 일을 배우러 왔다. 평소에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는 첫째 경자 씨의 남편 종섭 씨도 바다에서만큼은 봐주는 법이 없다. 둘째 경화 씨의 남편 재영 씨도 잔뜩 긴장한 모습인데 바다는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손아래 동서 재영 씨의 신발이 종섭 씨 눈에 띄었다. 이 사람은 장화 신고 해야지 구두를 신고 오는 사람이 어딨어? 알아야죠. 처음인데 어떻게 이제 다부터 구두 신고. 예, 알았어요. 구두 신지 말고 장화 신었고 예. 나처럼 장화 신어야지 이렇게. 귀여운 실수 한 번쯤은 눈 감아주는 종섭 씨. 줄락 씨는 손끝에 감각으로 고기를 잡기 때문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집중해야 한다. 이 낚시는 바닥에 걸리기도 하죠. 나 암체 걸리면은 끊어도 입장을 내가 끊어도 그럴 때는 막 등에서 오짝하지. 그전에는 이게 이렇게 감겨갖고 밑에다 딱 바위에 걸리니까 그냥 막 딸려 들어간 거지 그냥.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발이 안 깎이게 조심해야 돼 이게.
나 그 전에 그래서 그래서 그래도 그땐 젊으니까 이 배 타고서 그냥 다시 올라왔다 게 그 전이 죽었어. 근데 이렇게 영업게 내가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서른 거지. 손윗동서 종섭 씨도 처음엔 뱃일이 쉽지 않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재영 씨는 덜컥 걱정이 앞선다. 얼떨결에 낚싯줄까지 손에 쥐게 됐는데 여기까지 와서 못한다 할 수도 없으니 답답할 노릇. 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연신 겁만 주는 종섭 씨다. 이렇게 저분한테 그냥 이렇게 자고 해도 감기면 큰일 나. 가보면 안 돼. 저거. 낚시 수업이 한창이던 그때 둘째 경화 씨의 남편 재영 씨의 낚싯줄에 눈먼 고기 한 마리가 걸려들었다. 이게 웬 떡인가 싶어 마음만 앞서는데 요령이 없으니 빼는 것도 쉽지가 않다. 그렇게 빼면 안 되지. 결국 또 한 번의 핀잔을 듣고 나서야 광어 한 마리를 손에 넣은 재영 씨. 신출내기 어부의 새 출발을 알리는 해가 떠올랐다. 첫째 경자 씨의 남편 종섭 씨가 반신반의하며 줄을 당겨보는데 제법 묵직한 고기들이 그것도 줄줄이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둘째 경화 씨의 남편 재영 씨 드디어 일냈다. 데리고 나온 보람이 있는지 종섭 씨의 얼굴에도 옅은 미소가 번진다. 첫날부터 지각에 복장불량에 실수투성이었건만 그래도 보탬이 된 것 같아 재영 씨의 몸이 솜털처럼 가볍다. 한 번 해가지고 알 수 있나요? 신기하네요. 기분이 되게 좋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모처럼 형님 따라와가지고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해보니까 신기해요. 만선은 아니지만 두 사람의 첫 고기잡이는 성공적으로 끝이 났다. 맑게 해가 떠오른 호도의 아침. 그 시각 민박 손님들의 아침을 차렸다 물리고 설거지 중인 첫째 경자 씨. 사실 민박 손님 챙기랴 텃밭 가꾸랴 홀로 고군분투해온 세월만 17년이다. 동생들이 보기엔 성공한 삶일지 몰라도 빚 좋은 개살구나 다름없다는 경자 씨. 민박일을 만만하게 보고 뛰어들었다가는 큰 코 다치기 쉽상이다. 진짜 이거 칩당한다고 병만 남았어요. 아주 골병만 들어요. 그래도 안 올 수도 없고 손님들이 그래 맛있다고 또 오시고 하니까 그래도 밥 해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힘이 많이 드네요. 겨우 한숨 돌릴 수 있는 자투리 시간. 경자 씨가 휴식을 포기한 채 어디론가 걸음을 재촉한다. 바쁘지 않으려나 모르겠네. 내리사랑이라고 했던가. 본인 아픈 몸 하나 간수하기도 벅찰 텐데 틈만 나면 두 동생 먼저 챙기기 바쁘다. 얘들아 밭에 가자. 어? 밭에 가. 밭에? 응. 야, 그만 자. 일어나. 밭에 가서 산에 따라가자. 이만하면 됐다 싶다가도 여유를 부리는 동생들을 보고 있자면 부지런한 언니 경자 씨 입장에선 쓴소리가 절로 나온다. 경아, 너는 우리 집 와서 좀 나 좀 도와줘야지. 그냥 오지도 않냐? 아주 못됐어 아주 그냥. 여기서 아직까지 했다고. 아이고 그래도 와야지. 여기 너무 바빴는데. 아이고 참말로 되게 아주 그냥. 내가 은근히 승질나네. 웃기는 왜 울어? 웃어. 야 가 얼른. 편안한 육지 생활을 포기하고 고되고 험난한 섬 생활을 선택한 동생들이 못마땅했던 마지 경자 씨지만 눈만 마주쳐도 한바탕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걸 보면 피부치 가족 옆에 있고 싶은 그 마음이 영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다. 같이 가. 오늘 경자 씨는 동생들과 함께 텃밭 작물도 수확하고 농산일도 알려줄 요량이다. 저기 거기 방에 들어가면 거기 의자 이거 하나 있어. 경자 씨가 물 한 잔 마음 편히 마실 시간도 없이 애지중지 가까운 텃밭인지라 올해도 토실토실하게 살찐 열매가 보란듯이 잘 자라주었다. 이거 안 익었잖아. 어? 이것도 더 있어야 돼. 아니 익었다니까. 이거? 응. 안 익었어? 익었다니까. 아 몰랑몰랑하다니까. 익어서 꼭지가 따지는데.
익었어. 경자 씨 나이 40대 초반.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는 맞이라는 이유로 겨우 2살, 6살 차이 나는 동생들이지만 엄마 노릇을 자처해 왔었다. 아, 못 먹잖아. 어우, 나는 막다리네. 아, 그래. 나는 이거 큰일 났네. 셋째는 물론 둘째도 잘못 따기는 매한가지. 야! 그렇게 따면 어떡해. 형부가 얼마나 그거 정성을 들여서 키운 건데 그냥 막 따냐? 이게 얼마나 고추 농사 짓기가 힘든데. 글쎄 말이야. 형부 보면 이제 기절을 한다, 이제. 이거 봐, 이렇게 따는 거 아니야? 그래. 네. 따는 방법도 있잖아. 그게 그냥 무조건 하지 말고 요걸 요렇게 올려야 돼. 그러니까. 어느덧 동생들 머리에도 희끗희끗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경자 씨 눈엔 마냥 어린아이 같다. 어머나, 얘 좀 봐라. 얘 개구리였지 마. 개구리 얘 집 지고 앉았어. 어머. 되게 좀 더우니까. 너 거기 그렇게 앉았냐? 잘 따라온다 싶더니만 둘째 경화 씨가 먼저 실증을 내기 시작한다. 그만 따자, 언니. 그만 따기는 저들이 갖다 먹어서도 되게 투덜거리네. 아유, 더워. 그만 따자, 우리. 나중에 따자. 갖다 먹으면서 우리 다 따줘. 더워. 그냥 그냥 가. 더우면 너희들 안 먹냐? 또치 안 먹냐? 먹을래. 이게 농사져서 주워도 타박이네. 가져가. 그러니까 말이야. 그런데, 너무 더워서 그만 따. 이렇게 힘들지 몰랐어. 형부한테 잘해야 너무 되겠다. 힘들어. 이거 또 부러지네. 얼른 가봐. 이렇게 생겼어. 다 부러진다, 이렇게. 보면 난리나. 빨리 가자. 형부 몰래 빨리. 얼른 가. 이왕 섬에 들어왔으니 밭일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게 맏언니의 마음이거늘 철부지 동생들은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멋대로다. 오늘도 언니를 돕겠다고 남은 둘째 경화 씨. 웬일인지 언니 곁을 떠나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는데 자매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른다. 언니, 민박 어때? 아이고, 민박도 힘들지. 힘들어? 그럼 보통 힘들냐? 사람 비유 맞춰줘야 되지. 진짜 힘들어. 나 민박 해볼까 하는데. 민박은 뭐래요? 힘들게. 그냥 조개나 캐먹고 편히 쉬어. 너 편히 쉬러 온 거 아니야? 농사도 져야 되고 하려면 고기도 잡아야 되고 이게 다 삼박자가 맞아야 이런 것도 해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럼 난 뭐하고 살아? 그러니까 조개도 슬슬 캐고 이제 굴도 따고 이제 그런 거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용돈이라도 쓰고 하면 되지 뭐. 어렵게 꺼내본 얘기건만 그 착한 언니가 단칼에 자르니 야속하게 느껴진다. 섭섭하고 답답한 마음에 어디론가 가는 둘째 경화 씨. 다름 아닌 동생 경숙 씨네다. 언니가 너는 도와주면서 나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응? 왜? 언니도 왜 민박하려고? 나도 한번 해보려고 언니한테 물어봤는데 하지 말래, 언니가 자꾸. 언니가 나한테도 그랬어. 하지 말라고, 고생한다고, 힘들다고. 언니가 해보니까 병밖에 안 남는다고. 근데 언니도 하고 싶으면 해. 뭐 언니가 하고 싶으면 해야지. 처음에는 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민박을 시작한 셋째 경숙 씨의 진심이 담긴 충고에 경화 씨의 마음이 또다시 요동친다. 그날 오후. 여보 갔다 왔어? 때마침 고기잡이를 마치고 돌아온 둘째 경화 씨의 남편 재영 씨. 처음 해본 줄낚시에 자신감이 붙었는지 은근슬쩍 자랑을 늘어놓는다. 이제 형님이 이제 수납 내려놓은 거 끄집어 올려버렸을 때 이제 광어가 3마리씩 달려서 올라오던데. 재밌으셨겠네. 잘하셨네. 남편도 섬 생활에 재미를 붙인 것 같으니 더욱더 민박집에 마음이 커지는 둘째 경화 씨다. 고기 올라오니까 재밌지. 신기하고. 아이고 잘 됐네 형부. 뭐 둘이 잘 하시면 되겠네요. 뭐 우리 그이는 뭐 이제 어차피 생선도 못 잡을 거야. 멀미해가지고 가지도 못할 거니까 형부가 많이 잡아다 줘요. 형부 잘하실 것 같아. 잡으면 형부 거 처제가 다 사. 아이고 갖다만 줘요.
낯설고 서툴기만 했던 섬 생활이었는데 점점 갈수록 텃밭 가꾸는 일도 바다에 나가 고기 잡는 일도 조금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은 둘째 경화 씨. 도시와는 다른 섬 생활의 무료함이 익숙하지 않고 언니 동생은 물론 주변에도 20곳이나 되는 민박집들이 있어 자주 가까이서 보다 보니 더욱 민박집에 대한 생각이 구체화된 것인데 경화 씨는 꼭 남편도 동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다. 여보, 우리 뭐라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살면서 큰돈 들어가진 않지만 당신 연금으로만 살아가기에는 조금 그러지 않을까요? 글쎄, 뭘 했으면 좋겠어? 우리 둘이 살기에는 이 집이 너무 크고 방도 2개나 비어 있으니까 그냥 거기다 한번 민박을 해볼까 하고요. 나도 그런 생각은 해봤는데 돌다리도 두들기라고 조금 씨를 두고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 해보면서 남편의 뜻밖의 반응에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오늘은 꼭 확답을 받고 싶은 경화 씨. 그동안 고민하던 이야기들을 남편에게 펼쳐놓는다. 우리 밭에서 식재료 키우고 당신은 고기 잡아오고 그러면 뭐 민박하는데 뭐 지장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 당신은 당신대로 처제네 집에서 노하우를 잘 배우고 나는 또 초보 어부로서 또 형부한테 고기 잡는 거 배우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건 없을 거야. 그러게. 열심히 한번 해야지. 해보니까 아무 계획 없이 아내의 고향으로 내려와 어려움도 많았지만 지금부터라도 인생 2막을 준비하기 위해 각오를 다지는 경화 씨 부부다. 그 시각 언니 몰래 짜여진 동생들의 발칙한 계획을 아는지 모르는지 따가운 가을볕도 무시한 채 넓디 넓은 밭에 혼자 나온 경자 씨는 동생들 갖다 줄 채소 캐느라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른다. 한편 경숙 씨네 민박에서는 일을 배우기 위해 경화 씨가 조수 노릇을 자처하고 나섰는데 음식 만들기부터 손님 맞이, 방 청소까지 밑바닥부터 하나하나 배워볼 생각이다. 우리 같이가 너무 말라갖고 없더라고. 다른 거 가서 호박하고 고추 좀 됐다 와. 알았어. 그러면 내가 할 테니까 언니 갔다 와. 알았어. 네가 해 그럼. 네가 해. 알았어. 좀 따올게 그러면. 생각해보면 동생들이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건 늘 울타리가 되어준 맞이 경자 씨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엄마 같은 언니의 허락을 받고 민박일을 시작하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경화 씨 역시 언니네로 향하는 발걸음이 왠지 예전 같지 않다. 좀 줘. 나 지금 바쁘니까 꼬들빼기 좀 다듬어주고 가. 아니 쟤네도 바쁜데. 얼른 해주고 가. 불어 얼른 문 닫고. 아무것도 모르는 언니 경자 씨가 민박일을 배우다 나온 동생 경화 씨를 붙잡는데 안 그래도 언니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던 터. 더운데 그냥 다음에 하지.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도 생겼겠다. 혹시나 허락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경화 씨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은근슬쩍 속 얘기를 꺼내본다. 언니, 나 이렇게 서울에서 왔는데 너무 할 것도 없고 소일거리도 그냥 그렇고 그래서 빈방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냥 민박 좀 한번 해볼까? 지금도 너 힘들다고 하면서 그거 할 수 있겠어? 언니는 뭐 12개도 하면서 12개도 하고 뭐 독채도 있으면서 뭐 한두 개 하면 뭐 안 돼? 이것도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 민박하는 것도. 아니 알지만 우리는 좀 그렇잖아 언니. 동생 경화 씨 얘기를 다 들어보지도 않고는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는 언니 경자 씨. 그냥 그렇게 민박방을 도와주기는커녕 허락받는 일조차 만만치가 않다. 리모델링 해서 해보면 될 것도 같은데 언니는 자꾸 반대를 하네. 서운하네 조금. 서운해도 할 수 없지 뭐. 아유, 언니 믿고 왔는데 언니가 그렇게 하면 돼? 아유 정말 좀 도와줘야지. 말을 해도 너 참 못 알아듣는다. 아이 그러려면 성질나 가. 꽃이나 따갖고 가. 아유 알았어. 아유 나 갈래. 가. 상의하러 왔더니.
나름대로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건만 어린애 취급을 해버리는 경자 씨에게 단단히 화가 나버린 경화 씨. 동생 걱정하는 언니의 마음을 이리도 몰라주니 경자 씨도 속이 탄다. 나처럼 이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그냥 도시에서 살지 뭐로 왔나. 좀 지가 그냥 성급하게 내려왔는데 그런 생각도 해봤죠. 그냥 도시에서 편하게 살으면 좋을걸. 왜 와서 또 저 고생을 하고 또 산란하고. 나는 또 한쪽으로는 마음이 짠하죠. 다시 고향 땅을 밟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면 구멍난 마음이 채워질 거라고 믿었다. 떨어져 있던 시간만큼 서로를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했던 걸까. 둘째 경화 씨에겐 엄마였고 아빠였고 친구였고 언니였던 사람이 바로 맏언니 경자 씨다. 누구보다 나를 이해해 줄 거라 믿었던 경자 씨의 차가운 말과 무심한 얼굴이 떠오르자 더욱 서러워지는데. 당신 보고 싶어가지고 전화했지. 당신이 옆에 없으니까 조금 그러네. 별일은 아니고 그냥. 하필이면 이럴 때 서울로 업무 정리를 하러 간 남편 재영 씨. 위로해 줄 사람 하나 없다. 혼자 있지 누구랑 있어요? 네, 그래요. 조심해서 오고요. 네, 네, 알았어요. 기분 전환도 할 겸 육지로 나오라는 남편의 제안에 집을 나서는 경화 씨. 그토록 오고 싶어 했던 고향이지만 오늘만큼은 잠시 벗어나고 싶은 기분이다. 배를 볼 때면 4개월 전 설렘을 안고 섬을 찾았던 그때의 기억이 스쳐 지나간다. 사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반대하는 언니의 생각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처음으로 하고 싶은 일이 생긴 경화 씨는 기특하다. 이 한마디가 듣고 싶었다. 둘째 경화 씨가 남편을 만나기로 한 곳은 보령 시내. 이곳에 아내 경화 씨를 꼭 데려가고 싶은 곳이 있다는데 남편의 손에 이끌려 따라가던 경화 씨의 발걸음이 경쾌하다. 예. 선생님 저희가 은근히 내가 좋아하는 나무이고 그래서 이걸 그냥 살려서 간판을 향나무집이라고 하고 싶어서. 그럼 여기가 세워지는 간판. 간판에 올릴 민박 이름까지 생각해 놓은 남편 재영 씨. 아내 마음에도 꼭 드는 모양인데 이거 정도 하면은 한 350 정도 될 것 같아요. 간판이요? 그렇게 비싸요? 네. 왜냐면 호두까지 들어다니는 그것도 한 번 가서 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태풍에 만약 넘어졌어. 네. 그러면 수리를 우리가 또 AS를 다 또 해줘야 되고. 그래도 간판이 너무 비싸네요. 아유, 너무 비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럼 얼마 생각하셨어요? 아우, 생각보다 너무 비싼데요? 50만 원. 경화 씨 부부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며칠 뒤 한편 결심했다 하면 미루는 법이 없는 둘째 경화 씨의 남편 재영 씨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거기서 또 달고 있어요? 향나무집이라고 정해서. 우와, 이쁘게 해놨네. 어? 참, 당신은 별 생각을 다 하셨네. 이쁘다, 색깔. 됐어요? 우와 훌륭하다. 이쁘네. 간판 잘 만들어왔잖아. 좀 삐뚤어졌나? 아이, 괜찮아요. 이뻐. 글쎄. 큰 간판은 아니지만 호도 민박의 필수 아이템이라 할 수 있는 리어커가 드디어 경화 씨에게도 생겼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왔는지 경자 씨가 들뜬 동생의 기분에 찬물을 끼얹는다.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아, 우리도 이제 서서히 민박 준비 좀 해보려고. 이거 이제 간판도 달고 그러려고. 아이고, 들은 지 얼마나 됐다고. 한 1년이나 좀 있어 보고 좀 시간 좀 갖고 해보지. 뭘 그렇게 성급하게 한대야? 아니, 좀 색깔 예쁘게 해왔지? 색깔이 뭐 예쁘길 뭘 예뻐. 그냥 내 말 안 듣고 그냥 고집을 부리냐.
이제 언니의 말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 내심 서운한 경자 씨. 모르겠다. 나랑 갈란다. 언니 가면 어떡해. 이거 좀 봐주고 가지. 갈 거야. 아이고. 기껏 집까지 찾아와서 찬바람만 쌩 불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간다. 리어커에 간판을 달고 좋았던 기분도 잠시 언니 경자 씨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화가 많이 나 돌아간 것 같아 당황스런 경화 씨와 재영 씨. 이렇게 점점 멀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물론 어떻게든 섬에 잘 정착해 살아보겠다고 시도한 일임은 틀림없지만 지금은 이보다 다른 게 분명 더 시급해진 상황. 하던 일을 멈추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로 했다. 이제 마음 다 비우고 여기 살아야지 하고 왔지만 조금 그러네. 화는 내고 갔어도 첫째 경자 씨 혼자 오랜 시간 섬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고 섬으로 돌아온 다 큰 동생들까지 챙기느라 애쓰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하는 둘째네 내외다. 너라도 편히 살아라 이런 뜻으로.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엄마처럼 생각해서 동생들은 자기가 고생한 걸 생각하니까 나처럼 지금은 괜찮아도 나처럼 고생 안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충고했겠지. 60대 초반의 나이에 일찍 돌아가신 친정어머니를 대신해 항상 친정엄마처럼 따뜻하게 대해주고 살뜰히 신경 써주던 분이 아니던가. 이제와 찬찬히 생각해보니 제대로 정식으로 상의도 안 드리고 버린 일 같다. 사과 겸 또 제대로 마음도 잘 전달해 볼 겸 겸사겸사 찾아간 둘째네 부부. 화가 다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찾아온 동생과 제부 모습에 마지 경자 씨도 조금 불편한데 먼저 조심스레 말을 꺼내는 재영 씨다. 아니 이사 와보니 집이 너무 크잖아요. 방 2개가 비어 있는데 그거부터 이렇게 내주면서 좀 경험을 쌓고 하려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나도 아직 나이가 사정을 잘 말씀드리면 금방 이해해 주시겠지 생각했는데 도통 어찌된 일인지 마지 경자 씨가 한참을 듣고만 있는 게 아닌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또다시 답답해진 경화 씨. 왜 경숙이도 언니가 많이 도와줬잖아 민박하라고. 근데 나는 왜 못하게 해? 와가지고 뭘 그냥 조용하게 살러 왔다면서 민박을 무슨 민박을 한다고 그래? 아니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아? 연금만 그냥 먹고 살아?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분명 잘 상의도 드리고 정식으로 민박집 운영하는 걸 허락받고 싶어 찾아간 것인데 한 채의 양보도 않고 팽팽히 맞서는 두 자매 때문에 분위기가 다시 냉랭해지고 말았다. 그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도 말고 가서 저녁이나 해먹어. 가. 늘 다 퍼주고 양보하던 맏언니 경자 씨였는데 이번 일만큼은 단호한 듯 쌀쌀맞아 단단히 토라져 가는 경화 씨네 부부. 말은 그렇게 했어도 첫째 경자 씨 역시 마음이 편할 리 없다. 그저 편안한 도시 생활을 접고 무작정 뭣도 모르고 섬에 들어와 민박집을 해보겠다고 나서는 동생이 그저 안쓰러운 것이다. 다음 날 경자 씨의 발걸음이 모처럼 가볍게 느껴지는데 뒤이어 나란히 경숙 씨도 선착장에 도착했다. 평소 민박 손님들을 마중 나왔을 때와는 분명 사뭇 다른 분위기가 틀림없는데 몇 시야? 와, 6분. 한 6분 연착했네. 100%가 그런데 들어오는 배를 애타게 기다린 이유가 있었다. 다름 아닌 반가운 손님. 서울에 사는 넷째 여동생이 대천 쪽에 일을 보러 왔다가 이곳에 잠시 하루만 들렀기 때문이다.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한 막내 여동생이니 경자 씨는 둘째 동생 사이에 벌어진 이번 일을 말하거나 내색하고 싶지는 않았다. 또 모처럼 멀리서 넷째 동생이 오자 반가운 마음에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가족들 얼굴에도 미소가 번지는데 경자 씨는 넷째 여동생이 오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동적으로 손부터 바빠진다.
큰딸이다 보니 언제부턴가 친정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살았다. 그중 넷째 여동생은 특히 결혼 준비부터 출산까지 전부 챙겨줬었고 쇠 여동생들이 모두 서울에 살 땐 각종 반찬이며 신선한 해산물을 보내주곤 했었던 경자씨다. 오늘은 어릴 적 즐겨 먹었던 고들빼기 김치를 특별히 담가 보낼 작정인데 과연 넷째 여동생의 맛 평가는 어떨까? 색깔도 이쁘고. 맞나? 맛있어. 부러워. 잘하는 대로 열심히 또 사는 모습이 고맙고 그래갖고 여기 오면은 그냥 바리바리 싸주고 김치도 담아서 부쳐주고. 이뿐이랴. 새벽부터 힘들게 남편이 잡아온 가을 꽃게까지 아낌없이 보내줄 참이다. 오빠가 언니랑 나랑 아무 먹지 말고 얘 다 보내주랬어. 막내 다 주라고. 막내 다 보내줘야 돼. 막내가 이거 혼자 다 먹니 이만한 거? 언니들도 같이 먹어. 이게 아니, 새 집이 같이 먹어요. 됐어. 이거 다 가져가. 내리 사랑이다 했던가. 그저 새 언니들은 막내 여동생이 섬에서 나고 자라는 신선한 제철 고향 음식들을 자주 못 먹고 사는 게 안쓰러운지 서로 양보하느라 바쁘다. 막내가 뭐가 이쁘다고 그렇게 칠리는 거 모르겠어요. 이뻐? 나도 막내를 표현할 줄 알았어. 아, 난 역시 막내라서 좋아. 동생들이 각자 평범하게 잘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왠지 뿌듯한 경자씨. 오늘은 네 자매가 예전처럼 함께 잠을 청하기로 했다. 덕분에 한밤중에 처형과 처제를 위해서 둘째 경화씨의 남편 재영씨는 청소 삼매경에 빠졌다. 이때 잘 준비를 마친 경자씨의 의상이 범상치 않다. 치마 입었어. 치마. 누가 자매 아니랄까 봐서 뒤를 이어 동생들도 줄줄이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거실로 모여드는데 서로의 모습을 보고 웃음이 터진다. 또 우리 또 자매들 이상한 것도 다 입었네. 아이고. 이거 내가 가지고 가서 입어야 되겠네. 그래, 서울에 가서. 왜? 나 바람 좀 쐬고 올게. 안녕하세요, 형부. 우리끼리 잘 거예요. 둘째 경화 씨의 남편 재영 씨가 분위기 파악을 하고 센스 있게 자리를 비켜주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불을 꺼내고 본격적으로 편안하게 잘 준비를 하는 네 자매들. 찾아. 아이고. 편하다. 여기 내려오면은 같이 항상 이렇게 모여서 잠자고 있어요. 남자들은 다 쫓아내고. 네, 남자들은 각자. 어릴 적 이 섬 호도에서 태어나 같이 뛰어놀던 그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이 꼬맹이들이 이렇게 컸을까. 이제는 누구의 엄마로 불리는 게 더 친근해진 나이가 됐다. 미끄러져가지고 무릎까지 갖고 왔어. 내가 요즘 이 팔이 굉장히 아파. 그래서 팔이. 그러면서 이런 모든 일을 다 이제 형제아빠한테 의존을 하게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는 내 자신이 굉장히 바보가 되는 느낌 하면서 몸이 아파서 그래. 가족들, 자식들을 위해 살아오다 중년의 나이가 된 네 자매. 그래도 그 세월만큼 자매들의 우애는 더 끈끈해지고 단단해져서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어 다행이다. 나 지금부터 울 거니까 형제아빠 때 잠깐 나가 있으라. 근데 울고 나니까 되게 시원하더라고. 그래? 눈물도 흘려줘야 된다더라. 펑펑 울었어. 너는 그렇게 해서 울었니? 그 낙엽이 떨어지는데 괜히 슬픈 거야, 막 이렇게. 그런 적도 있었다, 나는? 그래서 아이고 우리 동생들은 너무 편해서 운다. 나는 너무 피곤해서 울 시간도 없다. 너무 맞아. 바빠갖고. 언니는 아플 시간도 없을 거야. 아이고 나처럼 저기 하면은 너네들은 맨날 울겠다. 나는 얼마나 그러지. 힘들어. 아이고 우리 언니. 너무 바빠서 울 시간도 없다는 첫째 언니의 말에 누구보다 놀란 건 둘째 경화 씨다. 저런 언니에게 내가 도움이 되기보다는 너무 투덜대고 짐이 된 건 아닌지 괜스레 미안한 마음이 든다. 다음 날 찬 바닷바람을 온몸으로 맞고 앉아있는 한 사람, 경자씨다.
둘째 동생 경화 씨가 그토록 바라는 일이기에 걱정은 되지만 더는 말리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 고민이 많은 것이다. 사실 이번 일로 처음으로 자매 사이가 멀어지고 서먹서먹해진 상태. 둘째 경화 씨는 언니 눈치도 봐야 하고 동생네 민박집에서 일도 배우느라 언니와 소원해졌고 언니 경자 씨 입장에선 너무 심하게 반대를 한 건 아닌지 마음이 불편하고 신경이 쓰인다. 한편 첫째 경자 씨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편하고 좋을 리 없는 재영 씨와 경화 씨. 둘째 경화 씨의 남편 재영 씨 입장에선 처형이 장모님 같은 존재가 아니던가. 또 처음에 도시 생활을 접고 섬으로 들어오겠다 마음먹었던 이유도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살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여보,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 처형한테 가서 둘이 가서 사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도 언니가 요 며칠 어떻게 지내는지 가보지도 못하고 어색하게 지내는 것 같아 마음이 쓰였던 둘째 경화 씨였는데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이대로 시간만 끌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은 경화 씨다. 그날 오후 며칠 만에 둘째 경화 씨가 용기를 내 먼저 언니 집으로 향한다. 언니가 어떤 반응일지 떨리는데 왜? 있었네, 손님도. 손님 다 가시고? 아유, 오늘 도와주시고. 뭐 했어? 그냥 집에. 첫째 경자 씨는 며칠 만에 찾아온 동생이라 반가우면서도 아무래도 어색한 모양이다. 뭐, 화 많이 났었니? 화 많이 났었어? 나 화났었지. 너 화났어도 뭐 동지간에는 칼로 물베기 아니냐? 형만한 아우 없다고 원래 성격답게 시원하게 사과를 받아주는 첫째 경자 씨. 그제서야 둘째 경화 씨도 마음을 놓고 진심을 열어 보이는데 그리고 미안해. 미안해. 화낸 거 미안해. 나도 미안하지. 왔으니까 우리 열심히 잘하고 잘 살자. 미안해. 야, 나도 미안해. 일을 많이 해서. 그러게 말이야. 이때 우연히 맞잡은 언니 경자 씨의 손을 보게 된 동생 경화 씨. 이렇게 고생한 언니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까지 마음고생 시킨 것 같아 미안함에 눈물이 울컥한다. 언니, 옷 하나 사왔어? 근데 옷을 큰 걸 사다 주려고 했는데 경자 씨는 동생이 먼저 찾아와 사과를 해준 것만도 고마운데 이렇게 선물까지 준비해주니 며칠 동안 가슴에 맺힌 채증이 쑥 내려가는 것 같다. 늘 주기만 했는데 막상 이렇게 동생이 언니를 생각해주는 날이 오니 왠지 뿌듯한 경자 씨다. 하면서 그래, 고마워. 잘 입을게. 바다 위를 시원하게 달리는 배처럼 다시 생활에 활력이 샘솟는 첫째 경자 씨. 창고에 가 불이 나게 무언가를 찾더니 이불 2채를 들고 나온다. 3년 전 셋째 경숙 씨가 처음 민박집을 시작할 때도 손님이 많이 들라는 의미에서 이불을 선물했었기에 둘째 경화 씨에게도 이불을 선물할 작정인데 그건 바로 민박집을 시작하는 걸 허락한다는 의미이기도 한 셈이다. 어서 와요. 뭐야? 웬 이불. 웬 이불이야? 너 이제 민박 온다니까 언니가 사준 거야 기념으로. 어머, 색깔 너무 이쁘다. 이쁘지? 고마워.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그렇게 반대하더니 이불까지 다 사줬어? 와 좋네. 민박 온다니까 내가. 나는 민박 할 때 언니 이 이불 주지. 이게 더 좋은데? 그거는 너는 좋게 사줬어. 이쁘다. 면이네. 너 나 이사할 때 뭐 사줬지? 언니? 현금으로 줬을걸? 현금이 최고지. 그랬냐?
뜻밖의 선물과 함께 허락한다는 언니의 마음이 비로소 전해지자 감동받은 경화 씨. 둘째 경화 씨의 남편 재영 씨도 기나긴 자매의 신경전이 막을 내리고 큰처형 경자 씨의 허락이 떨어지자 벌써 신이 나서 놀고 있던 두 방을 기다렸다는 듯이 일사천리로 치우고 청소하느라 여념이 없다. 민박집을 시작하려면 아직 정식으로 허가도 받고 간판도 달고 인테리어도 하고 할 일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언니와 동생처럼 섬에서 부부가 함께 무언가를 하며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일이 생겼다는 게 또 언니와 다시 웃으며 마주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한 경화 씨다. 아이고 원하고 시원하고. 이제 저희가 커튼만 하나 다르면 되겠다. 먹어. 시원한 바다가 있는 섬마을에서 나고 자란 세 자매가 뿔뿔이 흩어져 살다 다시 섬으로 돌아와 뭉쳤다. 이렇게 흩어져 살았던 시간만큼 티격태격하는 날도 많았던 세 자매. 둘보다 셋이 있어 언제나 더 행복하고 즐겁다는 걸 깨달았다. 때로는 유쾌하게, 때로는 상쾌하게 호도 섬마을 세 자매의 우애는 저 빛나는 바다처럼 앞으로도 계속 반짝반짝 빛날 것이다.